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클래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설명이 아무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클래스는 아무리 대충 설명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오늘 좀 길고 지루할지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말을 좀 빨리 해보도록 해볼게요. 클래스가 나오면서 프로그램의 패러다임이 한번 바뀌었죠. C에서 클래스 개념이 들어가면서 C++로 바뀌었고,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 자체에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바로 Object Oriented Program,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자바는 처음부터 객체 지향 프로그램 언어로 나와서 1990년대 중반에 대중에게 소개가 되었어요. PHP는 제가 알기로는 PHP4에서 이 클래스 개념을 받아들여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PHP5에서 객체 지원 프로그램 방식이 성능과 기능 면에서 더욱 발전되었었고요. C샵은 2000년 초에 들면서 C샵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고, 처음부터 설계가 객체 지원 프로그래밍 방식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진 거죠. 현재의 모든 프로그램 언어가 클래스를 지원하고 이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일반적인 프로그램 방식이 되었어요. 그만큼 이 클래스 개념은 중요하고 이걸 모르면 사실 어떤 언어로든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클래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개념만 이해하면 그걸 표현하는 방식은 언어에 따라서 문법을 배우면 돼요. 자, 그래서 클래스를 뭐 어떤 것에 대한 정의, 설계도, 청사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쉽게 예를 드는 것이 붕어빵이에요. 우리가 붕어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붕어빵 그 모양의 틀이 있잖아요. 그게 클래스예요. 그 틀이 클래스예요. 그 틀에서 만들어진 붕어빵이 실제 붕어빵 클래스의 객체 또는 영어로는 압젝이라고 해요. 그 붕어빵 만들어진 그 붕어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붕어빵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해요. 만들어진 붕어빵 하나하나를 인스턴스라고 붕어빵 틀에서 만들어진 모든 붕어빵을 붕어빵 클래스의 압젝이라고 해요. 압젝과 인스턴스는 같은 의미로 봐도 사실은 무방해요. 그러니까 붕어빵을 만드는 그 틀이 클래스가 되고 실제 그 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붕어빵이 압젝 또는 인스턴스라고 보면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현대 소나타를 만들기 위해서 설계도를 만들어요. 이 설계도에는 소나타가 가질 수 있는 변수를 정의해요. 어, 뭐 색깔이라든지 이게 색깔이 뭐다고 디폴트로 정해 놓아도 되고 아예 값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소나타의 색깔 부분을 바꿀 수 있는 변수로 만들어 둔다는 게 중요해요. 설계도상에서 색깔을 변수가 아닌 어떤 변할 수 없는 상수로 정해버리거나 아예 당연히 흰색으로 생각해서 정의 자체를 해버리지 않으면 소나타는 흰색으로만 생산이 될 거예요. 설계도상에서 색깔 변수를 두는 것은 색깔이 여러 가지로 생산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썬루프 옵션을 주는 거죠. 썬루프 옵션이라는 것은 썬루프가 있거나 없거나 하는 변수예요. 만약에 썬루프 옵션이 없다면 모든 소나타는 썬루프를 가지고 나오거나 없이 나오거나 한 가지 종류일 거예요. 프로그램적으로 보면 썬루프라는 옵션이 있다는 건 썬루프 변수가 간단히 불형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설계도에 값을 넣어서 생산을 해요. 그러면 컬러에는 색깔에는 흰색, 썬루프는 true, 썬루프는 있다. 그러면 흰색에 썬루프가 있는 소나타가 나와요. 컬러라는 변수에 은색을 주고 썬루프에 false, 썬루프가 없다라는 값을 주고 소나타를 생산을 하면 은색에 썬루프가 없는 소나타가 나와요. 자, 이 설계도가 클래스예요. 설계도가. 소나타 클래스인 거죠. 소나타 클래스. 소나타 설계도, 소나타 클래스죠. 그리고 실제 생산된 흰색의 썬루프가 있는 소나타, 은색의 썬루프가 없는 소나타가 소나타 클래스로 생산된 압젝 또는 인스턴스라고 해요. 용어는 안 외워지면 굳이 안 외워도 돼요. 개념을 알면 돼요. 이렇게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을 객체화한다, 인스턴스화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나타 설계도를 보고 그 설계도에 맞게 소나타를 만들어내는 것이 인스턴스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간단한 소스로 설명을 더 드리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먼저 하나 만들게요. 여기 New 프로젝트를 선택하시고 윈도우즈 폼즈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게요. 프로젝트 네임을 QCAS로 할게요. 왜냐면 제가 cat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 네임을 일단 QCAS로 할게요. 그래서 OK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하나 생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윈도우 폼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졌죠. 뷰 코드로 가셔서 제가 코드 부분을 여기다 대충 설명을 한번,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대부분의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클래스를 보통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먼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써요. 클래스라는 키워드, 이게 이제 클래스를 작성한다는 키워드고요. 여기 이제 클래스, 그 다음에 클래스 명이 옵니다. 소나타라고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아요. 그리고 이 안에 이 소나타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변수들을 정의를 해요. 그거를 아까 얘기했던 컬러를 가질 수 있고요. 불형으로 has, sun, roof 이렇게 선루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불형 변수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소나타 클래스의 설계도예요.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 이제 소나타 차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form1이라는 펑션 안에서 지금 테스트로 만들게요. 우리가 int형이라는 변수를 선언할 때 먼저 어떤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건지, int형 데이터 타입을 저장할 거면, 저장할 변수를 선언할 거면 int라고 먼저 작성을 하죠. 그 형이 먼저 오죠. 그리고 변수명, 넘버가 오고, 그 다음에 값이 이렇게 대입이 됩니다. 이런 식이죠. 먼저 어떤 형태의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인지 알리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을 줬고, 그 다음에 변수명이 오고, 그 다음에 값이 대입이 돼요.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어떤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건지 먼저 알립니다. 자, 소나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뭐냐? 이것도 변수명처럼 생각하면 돼요. mycar를 만들 거예요.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여기서 보신 정수형 데이터 타입은 그냥 정수를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넣으면 되는데, 클래스는 생각해 보시면 단순히 변수 하나의 값을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한번 클래스는 여러 개의 변수가 모여서 하나의 형태를 가집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생성할 때는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할 때는 new라는 키워드를 써요. 사실 이 new라는 키워드는 메모리 할당 연산자예요. 클래스가 단순히 하나의 변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변수가 조합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의 메모리 할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클래스는 new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new 적고, 그 다음에 소나타라는 클래스의 이름을 다시 적고,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나타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mycar라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거예요. 근데 생성 방법이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new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고, 같은 그 클래스 명이 와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건 문법이기 때문에 사실 쓰면서 익혀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 mycar가 소나타 클래스의 소나타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용어나 사용 방법은 제가 이제 계속 사용을 할 테니까 보고 듣다 보면 그 개념이 조금씩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용어는 사실 내가 이만큼 안다라고 말로 표현하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고, 실제 프로그램을 잘 하느냐고는 좀 무관한 것 같아요. 물론 다 이해하고 있으면 더 좋지만요, 당연히. 자, 클래스를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어떤 객체를 만들고 싶은지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고양이 객체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고양이 객체가 어떤 변수들을 가지고 생성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이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름과 나이를 변수로 해서 고양이 객체를 만들 클래스를 설계를 합니다. 이렇게. 자, 새로운 고양이 객체가 만들어요. 자, 클래스 선언을 해요. 캣이라고 말합니다. 캣. 중괄호 열고 닫아요. 이 캣이라는 클래스가 가질 수 있는 변수가 뭐가 있냐면 네임이 있어요. 고양이 네임이 있고,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age가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는 거죠. 내가 만드는 프로그램 안에서는 제가 신입니다. 제가 객체를 만들어요. 제가 고양이 눈이 3개라고 캣 클래스 정의를 하면
내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cat 객체들은 다 눈이 3개인 거예요. 눈의 개수를 변수로 만들어서 3개가 될 수도 있고 4개가 될 수도 있고 10개가 될 수 있다 정의하면 내 프로그램 안에서 고양이들은 다양한 눈의 개수를 가지고 인스턴스화 됩니다. 만약에 변수를 제가 이렇게 둔다면요. 변수 number of eyes에서 변수를 이렇게 둬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변수에다가 제가 10을 넣으면 10개의 눈을 가진 고양이가 탄생하는 거죠.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면. 클래스의 장점 중 또 하나는 그 객체의 동작도 모두 그 클래스 안에서 정의를 해둔다는 거죠. 밥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통 설계도에 의해서 그 설계도가 클래스고요. 밥통 설계도가 있어요. 그 설계도가 클래스고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밥통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인스턴스화 된 거죠. 실제 밥통이 만들어져 사용 가능한. 우리 집에 밥통 앞잭이 하나 있어요. 그 밥통에는 취사 버튼이 있어요. 보온 버튼이 있고요. 취사 버튼을 누르면 취사를 하고 끝나면 보온 동작으로 들어갑니다. 보온 버튼을 누르면 보온이 시작되고 다른 동작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쭉 유지가 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밥통이라는 객체는 이미 이 객체가 할 수 있는 동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스스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외의 동작은 우리가 시킬 수가 없어요. 이 동작이라는 것을 함수로 보면 되는데 클래스 안의 함수를 특히 메서드라고 불러요. 밥통이 이 2개의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치사 메서드와 그 다음에 보온 메서드. 이 2 메서드 말고는 다른 동작을 시킬 수가 없어요. 밥통에게 설거지 시킬 수가 없어요. 그 동작이 밥통 설계도에 밥통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하지만 밥통을 설계한 사람이 밥통에 설거지 메서드를 정의하고 그 메서드를 지원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좀 더 추가하고 그 설계도에 의해서 밥통이 만들어진다면 그 밥통은 설거지 버튼을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설거지 버튼을 누르면 클래스에 정의된 대로 시행이 될 테고요. 자, 같은 방법으로 나는 고양이 객체가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양이 클래스에 소리를 내는 메서드를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요. 이 소리를 이 클래스 안의 메서드는 함수와 같아요. 함수를 선언하는 함수 프로토타입을 선언하는 방법과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void 함수의 리턴 값이 오고요. 그 다음에 make sound 이렇게 그리고 중괄호 열고 닫고 그다음 이 함수의 이 메서드의 어떤 동작을 안에서 작성을 하면 되죠. 이 안에서 콘솔은 그냥 이 까맣게 나오는 그 창이에요. 거기에다가 단순히 글자를 적을게요. 이렇게 야옹하고. 자, 이렇게 이 클래스, 그다음 캣이라는 클래스는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또 이런 메서드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만드는 고양이는 모두 개소리를 낸다고 정의해버리면 이렇게 야옹이 아니라 이렇게 정의해버리면 캣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진 모든 캣 객체는 make sound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다 멍멍이라고 찍을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 안에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객체를 정의하는 거는 그 사람 마음,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는 그 사람의 그 프로그램의 마음이에요. 그 설계된 그대로 클래스에 정의된 그대로 객체가 만들어서 나올 거예요. 자, 이 클래스라는 것을 실제로 어떻게 정의하는지 코딩을 하나 해볼게요. 간단한 고양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 이게 아주 단순한 고양이를 만들고 싶어요. 단순한 고양이. 해피니스라는 어떤 값을 갖고 있고 이 해피니스는 0에서 100까지의 숫자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맥시멈이 100이에요. 그래서 100이면 아주 행복한 상태고 0이면은 이제 아주 슬픈 상태죠. 그리고 이 해피니스의 값은 주인이 놀아주면 이 해피니스의 값은 상승되고 주인이 잘 안 놀아주면 시간이 지나가는데 주인이 잘 안 놀아준다 그러면 이제 점점 슬퍼지는 거죠 고양이가. 그런 고양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제가 테스트로 작성한 코드를 다 지워서 정리를 할게요. 정리를 하고 먼저 이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형식인데요. 클래스를 정의할 때 하나의 파일로 따로 만드는 것이 좋아요. 하나의 클래스가 하나의 파일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종이 한 장에다가 밥통 설계도와 자동차 설계도가 같이 있으면 상식적으로 비효율적이죠. 보기도 이상하고. 그래서 cat
클래스를 만들, cat 클래스를 정의할 새로운 파일을 하나, 클래스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그 추가하는 방법이 이 프로젝트 네임으로 가서 라이트 클릭을 하시면은 add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 add라는 메뉴에 서브 메뉴로 new item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추가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쭉 나오는데 저희는 이제 클래스 파일을 하나 추가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 파일의 네임이 보통 이 클래스 파일의 네임은 즉 그 클래스의 이름과 같은 게 좋아요. 그래서 cat이라고 작성을 할게요. cat.cs. 그래서 add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CS 파일이 추가되면서 이 클래스 파일, CS 파일 추가되면서 클래스 그 파일 이름으로 이렇게 cat이 파일 이름으로 클래스가 하나 추가되어서 이렇게 형태가 잡혀져 있어요. 자, 이제 이러면 이 cat이라는 클래스 안에 우리가 이 고양이 클래스가 가지는 어떤 변수와 메서드를 정의를 이 안에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만드는 것은 cat 클래스예요. cat 실제 고양이가 아니에요. 실제 고양이가 아니라 그 고양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통 클래스, 밥통 설계도는 실제 밥통이 아니에요. 그건 설계도예요. 그죠? 종이에 작성된 설계도지 실제 밥을 지을 수 있는 밥통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지금 제가 만든 거는 실제 고양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만들고 싶은 고양이에 대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클래스예요. 고양이에 대한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지금 가질 수 있는 변수가 제가 주고 싶은 변수가 고양이마다 내가 만드는 이 고양이 객체는 고양이마다 이름을 넣을 거예요. 이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나이를 인트형으로 나이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해피니스는 뭐냐면 이 고양이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나타내는 행복지수예요. 맥시멈으로 한 100을 주고 그 다음에 0이 가장 슬픈 그런 형태로 하려고 해요. 그리고 펑션을 하나 줬으면 좋겠는데 void로 play 펑션을 하나 줄게요. 그래서 이 고양이는 놀 수가 있어요. 이 고양이는 놀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수히 봤던 public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접근 제한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밥통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밥통에 치사 메서드가 있고 보험 메서드가 있어요. 근데 밥통 내부를 들여다보면 거기에 치사와 보험 메서드만 있을까요? 내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히 많은 메서드, 무수히 많은 펑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만 외부에 딱 두 개의 메서드만 보이도록 한 거예요. 이게 밥통 내부에 물의 양을 체크를 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메서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집 밥통은 항상 이제 30분이 걸려요. 1인분을 하든지 5인분을 하든지 항상 30분이 걸리는데 그래서 무게를 이용하든 어떤 다른 센서를 이용하든지 해서 양을 체크하는 내부 메서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을 짓는 온도를 상승시키는 메서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치사 메서드가 호출되면 그 치사 메서드 안에서 양을 체크하는 메서드를 호출하고 그 메서드의 리턴 값에 따라서 온도를 올려주는 메서드가 호출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메서드들을 우리가 왜 호출을 못할까요? 치사 메서드와 보험 메서드만 우리한테 보이고 나머지 메서드들은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메서드가 있다고 알 필요도 따로 사용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온도 올려주는 메서드를 호출할 버튼을 만들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내부에서 어차피 존재하는 메서드니까 한 가지 기능이 더 있다고 하면 이제 좋게 보이지 않을까 해서 밖에다 버튼을 만들어 뒀어요. 사람들이 잘 사용할까요? 잘 필요도 없는 기능인데 잘못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예외 처리만 더 해야 돼요. 가령 온도를 너무 올려서 밥을 태우거나 너무 내려서 밥이 잘 안 되거나 하면 소비자 불평만 들어요. 아니면 사용자 입력에 따라서 좀 인공지능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메서드 안에서 예외 처리를 무지하게 해야 돼요. 그럴 가치가 있냐는 거죠. 하고 싶은 말은 밥통을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딱 필요한 메서드만 알면 되니까 사용하기 쉽고 에러 만들 확률 적고 밥통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오류를 만들 수 있는 변수나 메서드를 사용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서 좋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접근 제한자예요. 설계하는 사람이
어떤 것은 외부에 보이게 해서 값을 바꿔도 되고 또는 호출 가능하도록 하고 어떤 변수나 메서드는 아예 외부에서 안 보이게 해서 사용자로부터 숨기는 거예요. 하지만 내부에서는 중요하게 쓰이는 변수나 함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나 메서드를 선언할 때, 클래스 내부에서 변수나 메서드를 선언할 때 클래스 내부에 있는 변수를 필드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드와 변수 이게 이제 섞어 볼 수도 있는데 클래스 내부에서 필드나 메서드를 선언할 때 이걸 외부에서 보이게 해서 액세스하게 할 거냐를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키워드가 private과 public이 있어요. 자, private이 있고 public이 있어요. 이 외에 한 세 가지 정도가 더 있어요. protected와 internal 그리고 internal protected 또는 protected internal일 텐데 어쨌든 세 가지 정도 돼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또 설명을 할게요. 자, private과 public의 차이는 글자를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private은 이 private이 붙으면 이 변수는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클래스 내부에서만 이 name이라는 변수의 액세스가 가능하고 읽을 수가 있고 쓸 수가 있어요. 이 클래스 외부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이 클래스를 가지고 압제를 만들었어요. 어떤 myCat이라는 캣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캣에 이 이름이라는 변수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접근도 할 수가 없어요. privacy 붙으면. public이 붙으면 이 age는 물론 내부에서도 이 클래스 내부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캣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myCat이라는 실제 어떤 고양이 객체를 만들었을 때 이 age라는 변수가 있다는 것도 볼 수 있고 여기에 값을 넣고 그리고 읽을 수도 가능하게 되죠. 자, 우선은 name과 age는 제가 public으로 선언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름과 age는 읽을 수 있도록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이름은 또 뭐 바뀔 수도 있고 처음에 지어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happiness는 제가 private로 선언할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 happiness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행복 지수예요. 근데 이 행복 지수를 강제로 여기다가 숫자를 넣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나중에 이 play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 고양이의 주인이 play라는 펑션을 호출했을 때 이 happiness 값을 거기에 맞게끔 조절을 하고 실제 이 happiness 변수 자체의 값을 그냥 집어넣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너는 그러니까 이 고양이 객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도 사용하겠지만 이 해피니스에 직접적으로 액세스하는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제공하는 어떤 펑션을 통해서 그 펑션을 통해서 이 해피니스의 변수의 값이 조절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펑션도 마찬가지예요. 이 펑션도 private과 그 다음에 public 붙습니다. 그죠? privacy 붙으면 이 펑션은 외부에서 보이지도 않고 호출을 할 수가 없어요. 변수와 마찬가지죠. public이 붙어야만 이 압잭을 만들었을 때 그 압잭에 myCat이라는 압잭을 만들었을 때 그 myCat에 play라는 펑션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privacy로 되어 있으면은 그 펑션 자체를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있다는 것 자체도 몰라요. 기본적으로 아무런 접근 제한자가 없다면 이거는 프라이빗 것 같아요. 결국 프라이빗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프라이빗이면 프라이빗을 적고 그 다음에 퍼블릭은 퍼블릭을 적고 명시적으로 기본 값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명시적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그게 나중에 혼란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캣 자체도 이 클래스 자체에도 접근 제한자를 붙입니다. 이 클래스를 보시면은 어떤 큐캣이랑 이게 지금 프로젝트 네임으로 저희가 큐캣이라는 프로젝트 네임을 만들었죠. 저희가 만든 프로젝트 네임으로 네임스페이스가 만들어져 있어요. 이 네임스페이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툴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큐캣이라는 툴박스가 있어요. 그 안에 클래스 캣이라는 툴이 있어요. 네임스페이스 하나의 툴박스 생각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무수히 많은 툴들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툴들이 이 클래스 형태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모든 툴이 다 보일까요? 그 툴박스 안에?
제가 변수와 펑션에 private과 public 붙는 것처럼 클래스 자체에도 접근 제한자가 붙어가지고 그 툴박스 안에서만 그 클래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그 툴박스 밖에서도 자유롭게 그 툴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하는 그 접근 제한자가 붙어요. 클래스 자체에도. 클래스에 대한 접근 제한자로는 인터널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널. 명시적으로 클래스에 아무런 접근 제한을 붙지 않으면 이건 인터널입니다. 인터널의 의미는 이 클래스, cat 클래스는 이 qcat이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해요. qcat이라는 네임스페이스 툴박스 밖에 다른 툴박스에서 사용을 하려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보이지도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public이라고 적으면 이 클래스를 public으로 만들면 이 qcat이라는 네임스페이스 밖에서도 얼마든지 이 cat을 호출해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여기 유징을 이용해서 툴박스들을 저희가 인클루드를 했어요. 툴박스들을 사용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누군가가 우리가 작성한 이 qcat이라는 프로젝트를 누군가가 가지고 와서 그 프로젝트에다가 레퍼런스에 나중에 뭐 레퍼런스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지만 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qcat이라는 프로젝트를 자기가 지금 만드는 프로젝트에 이 레퍼런스의 추가를 이용해서 추가를 하고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씁니다. qcat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 public이 붙어 있잖아요. public이 붙어 있는 클래스들은 그 프로젝트 안에서 다 사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cat이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지금 정의해 뒀잖아요. 그러면 이 누군가가 우리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자기 프로젝트에다가 레퍼런스 추가를 하고 이렇게 using이라는 키워드로 qcat이라는 툴박스에 있는 툴들을 사용하겠다. using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그렇게 선언을 하면 이 퍼블릭 접근 제한자가 붙어 있는 이렇게 cat 같은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지금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이 시스템 밑에, thread 밑에, task라는 어떤 툴박스 밑에 있는 툴들을 다 사용하겠다 지금 선언을 한 거예요. 물론 지금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 클래스에도 퍼블릭이나 인터널 같은 접근 제한자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은 아무런 접근 제한자 붙어있지 않으면 이건 인터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명시적으로 적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 cat은 퍼블릭으로 만들게요. 퍼블릭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이 cat 클래스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이 cat 클래스를 이용해서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인스턴스를. 자, 이건 설계도라고 그랬어요. 제가 만들고 싶은 cat 제 설계도예요. 자, 그러면 이 설계도를 이용해서 실제 cat을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디다가 만들까? 이거는 설계도예요. 설계도. 이 파일은 cat.cs는 설계도 파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 어떤 인스턴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건 설계도 파일 그대로 두는 거고, 자, 이 form1이라는 form1이라는 이 클래스에 와서 이 form1이라는 클래스는 자, 이 form1이라는 클래스는 요거예요. 이 폼 자체를 나타내죠. 이 폼이라는 클래스가 이 폼 자체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 클래스 안에 변수로 cat을 만들게요. cat my 그래서 여기가 my cat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요. u라는 키워드를 쓴다고 그랬죠. cat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면 privacy예요. 근데 프라이빗을 제가 명시를 할게요. 왜냐면 이 마이캣을 뭐 딴 데서 쓸 일도 없고, 그죠? 뭐 딴 데서 써게 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프라이버시라는 접근 제한자를 써서 자 cat 클래스를 이용한 인스턴스 압젝을 하나 만들었어요. 마이캣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이 new라는 키워드는 메모리를 할당하는 사죠. 왜냐하면 cat이라는 게 이 클래스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변수 하나가 아니라서 많은 어떤 이
클래스의 압제를 만들 때는 많은 변수들이 선언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메모리를 할당하는데 그 뒤에 이 클래스명과 그다음에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죠. 이걸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함수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즉 함수 메서드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맞아요. 이게 클래스의 메서드인데 특별한 메서드예요. 우리는 요거를 클래스의 생성자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이것도 하나의 메서드예요. 근데 특별히 생성자라는 이름을 우리가 줍니다. 왜냐 그러면 이 메서드는 이 클래스 함수죠. 메서드는 생성을 할 때만 사용돼요. 이렇게 new 다음에 이 클래스를 압제화할 때,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할 때,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만 사용되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라는 이름을 줘요. 근데 우리는 이 cat이라는 이 펑션을, 이 메서드를 선언한 적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펑션이 없잖아요. 이 cat 안에 우리가 선언할 펑션이 없어요. 모든 클래스는 생성자를 가지게 되는데 아무런 생성자도 정의하지 않으면 디폴트로 이 기본 생성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 클래스 이름이 오고 아무런 매개 변수, 인자가 없는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가진 생성자의 메서드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우리는 선언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 보면 아무런 생성자를 저희가 만들지를 않았어요. 생성자를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가 되는 거예요. 클래스와 같은 이름으로 아무런 매개 변수 없이. 클래스의 생성자는 그 클래스와 같은 이름을 가지는 함수 형태로 선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봅시다. 여기서. 자, cat이라는 클래스에 생성자를 아예 선언을 합시다. 기본적으로 생성자의 선언은 함수의 선언과 같아요. 근데 생성자는 무조건 퍼블릭입니다. 왜냐하면 privacy라고 붙여버리면 접근 제한자를 생성자의 의미가 없어요. 생성자라는 것은 외부에서 호출해서 그 실제 클래스를 외부에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생성자를 privacy 해본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생성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니까. 그 함수를 호출할 수 없으니까. 그 객체를 생성하기 위해서 호출해야 되는데 생성자를 privacy로 하면 호출을 못하니까 정의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성자는 return 타입이 없어요. 이게 함수와 다른 점이에요. 리턴 타입을 없다고 해도 보이드라고 적지 않아요. 아예 없어요. 보이드, 인트 뭐 이런 리턴 타입이 전혀 없어요. 이것이 이제 일반 메서드와 선언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에요. 생각해보면 생성자의 리턴 타입은 사실 그 클래스 타입이어야 돼요. 생성자의 이름 자체가 그 클래스 명이라서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문법이라서 그렇게 이제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함수 선언과 같아요. 함수 선언과 같아요. 생성자는 자 리턴 값이 없고 그 다음에 생성자의 함수의 명은 그 클래스 명과 같아야 돼요. cat인 거죠. 그리고 선언이 오면 되고 여기에 매개 변수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리고 이 생성자 안에 필요한 어떤 코딩을 해주면 돼요. 이게 기본 생성자예요. 우리가 지금 기본 생성자를 추가했지만 이 생성자가 우리가 아무런 생성자들 추가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본 생성자가 자동으로 추가돼요. 그게 요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코드 생성자를 넣었지만 이거는 지금 넣으나 안 넣으나 지금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인자가 있는 생성자로 바꿔볼게요. 이 생성자를. 자, 우리가 cat의 압적을 만들 때 이름하고 나이를 줘서 만듭시다. 이름하고 나이를 줘서. 그래서 여기서 생성자의 스트링으로 이름과 나이를 받아요. 그리고 이 이름과 나이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 이름과 age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 네임은 이 cat이라는 클래스가 가진 이 변수예요. 여기에다가 네임을 넣어요. 이 네임은 이 매개 변수 들어온 네임이죠. C샵에서 모든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대문자, 소문자 하나로 틀리면 틀린 변수예요. 자, age도 마찬가지로 age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여기서 dot 연산자와 this라는 키워드를 설명하고 갈게요.
클래스의 필드나 클래스의 변수예요. 필드는 변수와 같은 말이에요. 클래스의 필드나 클래스의 메서드에 액세스할 때 닷 연산자를 써요. 닷 연산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자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이캣에 지금은 지금 제가 생성자를 바꾸고 있는 상태라서 그런데 다시 이 부분을 잠깐 지우고 자 마이캣에서 이게 선언 부분이고 자 이 폼1이라는 펑션에서 마이캣에 네임을 액세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되는 거죠. 마이캣에 age를 액세스하겠다. 이런 식으로 액세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이캣에 play를 호출하겠다. play 펑션을 호출하겠다. 이런 식으로 액세스 되는 거죠. 이 닷 연산자가 클래스의 필드나 클래스의 변수, 클래스의 필드나 클래스의 메서드를 호출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예요. 이게 닷 연산자예요. 자,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아까 코드를 다시 되돌려 놓을게요. 자, 이 닷 연산자가 클래스의 필드나 메서드를 액세스할 때 이 닷 연산을 쓴다고 했죠. 자, 클래스의 정의 시에 지금 클래스, 이 캣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생성자도 정의하고, 캣이라는 클래스에 play라는 어떤, 메서드 정의하고, 이런 변수도 정의하고. 이 클래스 내부에서 사용하는 this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this라는 키워드. 이 this라는 키워드는 그 클래스의 현재 인스턴스를 가리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캣이라는 클래스를 이 생성자를 이용해서 생성을 해요. 생성을 하는 순간 인스턴스화 되는 거예요. 그 인스턴스 자체가 이 this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이 this라는 키워드는 이 자체를 가리켜요. 이 지금 생성되고 있는 이 캣이라는 인스턴스 자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this라는 키워드는 이 캣이라는 지금 왜냐면 변수명 자체를 우리가 몰라요. 하지만 이 내부에서 this는 현재 인스턴스 되고 있는 캣의 객체예요. 그래서 그 this의 name이라는 것은 이 name을 의미하는 거예요. this의 age는 이 age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만약에 매개 변수로 name이 들어오고 이렇게 대문자로 age가 들어왔어요. 이 name과 이 네임은 또 같고 이름이 같고 똑같고 이 네임은 이 age는 이름이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컴파일상에서 오류가 나요. 오류라기보다는 컴파일러가 이 네임 변수에 똑같이 또 네임을 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 클래스의 필드 변수인 클래스의 이 변수인 클래스의 필드인 이 네임에다가 값을 바꾸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들어온 이 변수의 값을 그냥 그 매개 변수의 값을 넣는 거예요. 결국은 이 캣의 네임은 업데이트 되지가 않는 거예요. 값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이 캣의 age에도 값이 들어가지 않는 거고. 이럴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게 이 this라는 키워드예요. 이 this라는 키워드를 붙임으로 해서 이 name이 되는 거고 이 age는 이 age가 되는 거예요. 이 this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건 제가 이제 클래스가 앞으로 강의에서 계속 클래스를 해 나갈 거예요. 같은 말을 제가 계속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개념을 조금씩 익혀 나갈 거예요. 지금 당장 다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자제하실 필요는 없어요. 계속 해나가면서 계속 클래스에 대한 강의는 앞으로 쭉 이어질 거예요.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같은 얘기를 계속 같이 설명하고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예제를 보게 되면 또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매개 변수 이름을 다시 소문자로 바꿀게요. 이 this라는 키워드는 현재 이 클래스 내부에 어떤 값들을 그러니까 변수나 펑션들을 호출할 때 이 this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지금 생성되고 있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인스턴스라는 의미를.
이제 이 캣을 생성할 때, 이 이 폼에서 캣을 생성할 때, 이 생성자가 있죠. 캣 생성할 때, 이제 이 자동 생성자, 아무런 인자가 없는 이 생성자가 호출을 못해요. 왜냐면 여기서 빨간 줄이 거 있죠. 지금 에러가 난다는 표시인데, 왜냐면 이 기본 생성자는 캣이라는 클래스에 아무런 생성자가 없을 때 자동으로 추가되는 거예요. 생성자가 하나라도 있으면 이 기본 생성자는 자동 추가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본 생성자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기본 생성자를 따로 추가를 해줘야 돼요, 여기에. 근데 지금 봐서는 저희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름과 age를 넣어서 캐스 생성하면 되니까. 제가 이름을 루카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이를 1살로 할게요. 그러면 루카스라는 이름을 가진 1살 고양이 앞재기, 고양이 인스턴스가 마이캐스라는 이름으로 생성이 된 거예요. 자, 이제 고양이 클래스에 제가 펑션들을 빠르게 몇 가지를 추가해서 이 고양이 클래스를 완성하고 대충 어떻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지를 보여줄게요. 플레이라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피니스가 이제 이 고양이의 이제 행복도를 표시하는 어떤 수치가 될 텐데 플레이를 해주면 이 해피니스의 값을 10으로 올려줍시다. 더하기 10이에요. 그리고 이 해피니스는 기본값으로 50을 줍시다. 예. 처음 시작할 때 50을 줍시다. 그리고 주인이 놀아주면 이 해피니스가 12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해피니스가 항상 제가 이제 맥시멈으로 100이라고 했으니까 니스가 100이 넘은가를 체크를 해서 만약에 100이 넘는다 그러면 니스를 그냥 100으로 맥시멈인 100으로 그냥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한테 먹는 펑션을 줍시다. 고양이가 먹어요. 뭔가를 먹어요. 그러면 고양이가 먹을 때는 해피니스를 20이 올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해피니스가 올라가는 펑션이니까 100보다 너무 크면은 100을 넣어주는 거예요. 100으로 그냥 바꿔버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고양이가 자신을 표현하는 어떤 펑션 하나만 고양이가 자신의 상태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문자열로 표현을 할게요. 스트링으로 표현을 하는데 express라는 펑션의 이름으로 얘는 단순해요. 해피니스의 수치에 따라서 자기의 상태를 표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시지, 그러니까 스트링을 어차피 표현할 거니까 변수로 메시지를 하나 둘게요. 그래서 먼저 해피니스가 80보다 같거나 크다. 이걸 먼저 체크하게. 80보다 크다. 그러면 메시지가 I am very happy. 아주 행복한 상태예요. 고양이가. 그렇지 않다. else if.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60보다 작거나 같다. 6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80보다 크지는 않고 60보다는 왜냐면 여기서 이제 if, else if니까 80보다 크거나 같지는 않고 60보다 크거나 같다. 즉 80과 60 사이죠. 80보다 작거나 80보다 작고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이때는 메시지를 I am 그냥 해피해요. very happy는 아닌 거죠. else if로 해피니스가 40보다 크거나 같다면 40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거는 여기까지 왔다는 말은 60보다 작고 40보다 크거나 같다는 메시지가 I am so-so예요. 그냥 그렇다는 거죠. else if에서 해피니스가 40보다는 작고 20보다는 크거나 같다면 메시지가 I am gloomy. 우울하다고. 그렇지 않다면 뭐 그렇지 않대 걸린다 그러면 결국은 20보다 작다는 소리죠. 해피니스의 행복 지수가 2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메시지가 I am sad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자를 제가 이제 문자를 리턴을 해주는 펑션이죠. 이게 리턴을 해야 돼요. 문자를 메시지를 이렇게 리턴을 하면 돼요. 근데 얘의 이름을 같이 추가해 줍시다. 네임을 그래서 네임이 나오고 루카스라는 캣을 만들면 루카스라는 압젝을 만들면 루카스 그 다음에 이렇게 콜론이 오고 마치 루카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메시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네임이 사실 여기 보면 이 네임이잖아요. 여기에 명확하게 해주려면 명확하게 이 변수가 이 클래스 변수라는 의미로 명확하게 해주려면 this를 붙여도 돼요. 그러면 사실 이게 제가 좀 더 눈에 보이기에 이 네임이라는 변수는 이 클래스 변수구나 클래스의 필드구나를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이제 주인이 안 놀아주고 먹지도 않으면 뭐 음식도 안 먹으면은 고양이가 해피니스가 행복지수가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이 해피니스라는 수치를 프라이버스로 셋업했기 때문에 이 해피니스를 떨어뜨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이 해피니스의 접근 제한자를 퍼블릭으로 바꿔서 그냥 해피니스의 값을 그냥 넣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해피니스의 이런 플레이나 이 펑션을 이용하지 않고 그냥 해피니스에다가 그냥 100을 집어넣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용자가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해피니스 자체의 변수는 프라이버스를 주고 요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해피니스의 값이 떨어지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호출할 경우 값을 해피니스가 좀 떨어지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펑션 하나 더 만듭시다. 해피니스의 값을 떨어뜨리는 보이드로 함수명을 get bold라고 할게요. 그래서 자, 이 펑션은 해피니스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얼마 떨어질까요? 물론 수치를 입력받아도 되는데 마이너스 10씩 떨어뜨리죠. 이거는 뭐 지금 재미로 만드는 펑션이니까 자, 그래서 해피니스가 떨어져요. 그래서 해피니스가 0보다 작으면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해피니스를 이거는 이제 예외 처리적으로 해피니스를 0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해피니스가 떨어져도 0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끔. 자, 그럼 이 캣이 할 수 있는 동작을 다 정의를 했어요. 캣이 가질 수 있는 변수들, 클래스의 변수들을 필드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필드들. 그리고 이 클래스의 생성자 정의를 했고요. 클래스 생성할 때 이제 호출하는 펑션의 생성자는 이 클래스를 생성할 때,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로 할 때, 이 클래스의 압젝을 만들 때 호출하는 펑션이에요. 생성자가. 그리고 이 캣이라는 클래스가 이런 펑션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이 캣을 이제 객체를 인스턴스화해서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객체가 이런 동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플레이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루해지기도 하고. 자, 캣이라는 이제 클래스에 대한 정의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이 폼이라는 결국은 이제 윈도우 폼즈 어플리케이션이잖아. 이 폼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이 폼이 실행이 되면서 캣이라는 클래스에 마이캣이라는 이름으로 클래스의 압젝을 하나 만들죠. 이 캣이라는 클래스의 압젝을 마이캣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죠. 누카스라는 이름과 한 살이라는 것을 주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캣이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고, 이 캣이라는 클래스를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면, 우선 폼에 가서 간단하게 빠르게 디자인을 해볼게요. 저 캣이 자신을 익스프레스 할 수 있는 스크린을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계산기에서 위에 스크린을 만들었던 것처럼 네이블을 하나 이용할 거고요. 이용해서 제가 빠르게 한번 만들게요. 일단은 네이블을 텍스트를 없애고 이 네이블의 이름을 캣스크린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 네이블에 캣의 그 익스프레션을 이제 디스플레이 할 거예요. 내가 행복하다 아니다를. 자, 그리고 오토 사이즈를 false로 해야 되고요. 그죠? 그래야지 false로 해서 이 정도 크기로 맞추고 보더를 지금 안 보이니까 보더를 3D로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가운데에 디스플레이 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버튼을 하나 두고 써서 이 버튼은 플레이 버튼이에요. 사용자인 오너인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서 캣과 그 고양이와 놀아주는 거죠. 고양이 객체와. 그래서 이거는 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주고 이름의 버튼으로 만들고 텍스트도 플레이라고 할게요. 플레이로 하고 자 그리고 음식을 주는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feed라는 버튼으로 버튼 네임을 feed라고 하고 음식을 주는 그리고 텍스트를 마찬가지로 feed라고 줄게요. 자 이렇게 줬어요. feed라고 주고 자 플레이를 누르면 더블 클릭하면 이제 플레이 버튼이 눌러졌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추가됐죠. 자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될 거예요. 여기서 자 마이캣에 플레이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마이캣의 플레이를 한번 호출해주고 이 마이캣의 상태가 어떤지 그 상태를 디스플레이를 해줍시다. 어떻게 디스플레이 하냐면은 아까 캣 스크린이라고 우리가 레이블 하나 만들었죠. 그 텍스트를 마이캣에 익스프레스 함수를 호출해서 이 캣이 자신을 익스프레스하는 자신을 표현하는 그 문자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거 뿌려주는 거예요. 캣 스크린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feed라는 버튼이 눌러졌을 때 myCat에 eat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줘요. myCat 이제 캣이 먹는 거죠. 제가 이제 feed 먹이를 줬으니까 이제 캣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캣 상태가 어떤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에 자 이걸 컴파일을 해볼게요. 컴파일을 하고 자 여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캣이 좀 캣이 좀 점점 해피니스가 떨어져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거는 그냥 테스트로 제가 지금 하는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프로그램 그러니까 캣이라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컨트롤을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 사용하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한 건 아니고 캣이라는 그 클래스를 어떻게 하니 그 펑션과 캣이라는 압젝을 만들어서 그 압젝에 펑션들을 어떻게 호출하고 가지고 노는지를 그 객체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를 그냥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넣는 그 컨트롤들이나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캣의 해피니스가 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 방법이 이 윈도우 폼즈 애플리케이션에는 이 타이머라는 게 있어요. 타이머라는 게 여기는 넣고 올 윈도우즈 폼을 볼게요. 그러면은 타이머가 있어요. 자, 이 타이머를 이제 끌어다 놓으면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타이머도, 프로퍼티를 보면 이제 타이머 이름이 있죠. 이 이름을, 캣 타이머라고 둘게요. 캣 타이머. 이제 이 타이머를 만약에 혹시 액세스를 해야 되면 이 이름으로 액세스를 하면 되고, 그리고 enabled false로 돼 있죠. 이걸 true로 바꾸면은 프로그램이 실행됨과 동시에 이 타이머가 돌아요. 도는데 인터벌 간격이 얼마로 도느냐 이거는 밀리세컨드예요. 밀리세컨드인데 이게 1000이면 1초인 거죠. 그래서 저는 5초에 한 번씩 돌게 할게요. 5초에 한 번씩 이 타이머가 돌아요. 그러면 5초에 한 번씩 타이머가 도는데 뭘 해주느냐 여기서 이 타이머에 이벤트가 어떤 이벤트가 있는가를 클릭해서 보면은 틱이라는 이벤트 하나밖에 없어요. 즉, 이 타이머는 5초마다 이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틱이라는 이벤트를. 여기에 더블 클릭을 하면 이벤트 핸들러를 추가해 주는데 결국 5초마다 지금 셋업을 보면은 5초마다 이 펑션이 호출이 될 거예요. 5초마다 이 이벤트 핸들러가 호출이 될 거예요. 5초마다 타이머가 틱이라는 이벤트를 시킬 거고 그 틱이라는 이벤트를 핸들하기 위해서 이 이벤트 핸들러가 5초마다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캣에 get 보드를 호출해요. 마이캣이 이제 지금 5초마다 고양이가 해피니스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고양이의 상태를 다시 찍어줍니다.
이러면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대충 사용하는 방법은 됐는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서 스타트 눌러서 자 이렇게 실행이 됐는데 이게 이제 5초가 돼 가면서 캣이 고양이가 처음에 이제 고양이 해피니스가 50으로 제가 줬을 거예요. 기본값으로. 그러면 5초가 지나가면서 이제 10씩 떨어지니까 I'm gloomy 까지 왔죠. 근데 여기서 플레이를 해줘요. 한 번 플레이 해주고 10이 올라갔겠죠? 두 번 또 올라갔죠? 세 번 여기서 음식을 주면 20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I'm happy가 될 테고 20이 더 플러스하면 I'm very happy가 될 거죠. 근데 시간이 또 5초씩 지나가면서 고양이가 또 해피니스가 떨어지죠. 그때는 또 플레이를 해주고 한 두 번, 한 번 플레이 해줄 때마다 이제 해피니스가 10씩 올라가니까 피드는 먹이를 주면 20씩 올라가죠. 근데 이렇게 5초씩 지나가면서 해피니스가 계속 떨어질 거예요. 이게 놀아주지도 않고 음식도 주지 않으면.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굳이 아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 클래스가 지금 클래스의 객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객체의 펑션들을 어떻게 호출하는지를 볼 수 있으면 돼요.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클래스 설명을 위해서 다소 이제 쓸모없는 예제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예제는 아니고, 제가 이제 클래스를 설명을 하고, 그 클래스로 실제 압젝을 만들고, 인스턴스화해서 압젝을 만들고, 그 압젝의 어떤 펑션들을 호출하면서, 그 압젝이 이제 나름대로 반응하도록, 그 압젝이 나름대로의 값을 유지하고, 그 값을, 변경하고, 뭐,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예제를 만든 거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짤 때 잘 생각해 보면 거의 대부분을 객체화할 수 있어요. 자동차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는 것들이 다 자동차예요. 배경이랑 맵만 따로 만들면 몇 대의 자동차를 출전시키냐의 문제예요. 자동차마다 스펙은 틀리겠죠. 최고 속도가 맺히고, 속도가 빠르면 내구성이 안 좋고, 뭐 어떤 바퀴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속도나 커브가 더 좋아지고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엔진과 다른 몇 가지 값에 따라 속도를 내면서 달리는데, 충돌이 있을 경우 내구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고, 어디를 부딪혔는지에 따라서 또 충격에 따라서 뒤집히고 안 뒤집히고, 그 모든 동작이 자동차 클래스 안에 이미 정의가 되어 있어요. 정의를 하는 거죠, 이렇게. 결국 자동차 클래스만 잘 설계되어 있으면 자동차에 값을 넣어서 압젝을 만든 다음에 모두 달리기 메서드만 호출해서 내보내면 모든 객체들이 알아서 동작을 해요. 서로 작용하면서 프로그램된 대로 동작하는 거죠.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에요. 객체를 설계를 하고 그 객체가 해야 할 동작들을 다 그 객체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 객체들을 잘 관리하고 때에 따라 적절한 메서드를 호출해주면 프로그램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유연하고 변경도 용이해요. 자동차가 충돌 났을 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변경을 하고 싶다면 자동차 클래스에서 부딪혔을 때 호출되는 메서드만 수정하면 끝이에요. 설계도만 바꿔서 다시 실행하면 모든 객체가 그 수정된 설계도를 적용받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설명을 앞으로 몇 강의 계속 해 나갈 거예요. 클래스에 대한 문법적으로 설명할 것도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클래스를 이용해서 커스터머 또는 유저 관리 프로그램을 이제 대충 만들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클래스에 대한 문법적인 설명도 계속 덧붙여서 갈 거고요. 이게 한 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대충의 개념만 잡으시면은 몇 번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이게 그 형태가 클래스의 어떤 의미가 개념이 꽉 잡힐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